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떤 메가커피 지점에는 배민의 기사님을 위한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고객 1,000원, 매장 1,000원씩 부담하여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엔 정당하게 배달팁 지불하는데 왜 굳이 줘야 하냐며 많은 비판이 댓글로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한 부식집은 카레 덮밥을 8,000원에 팔았는데 오뚜기 3분 카레를 얹어서 줬다고 합니다. 한 손님이 3분 카레를 보내주냐며 별 한 개를 주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사장님은 속이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도 그렇게 판다며 손님들도 알고 주문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중국집에선 삼선 간짜장을 주문하신 분은 작은 그릇에 면과 소스가 왔다며 결국 비닐봉지에 섞어서 먹었다는 리뷰를 남기기도 했는데 리뷰 올리기 전에 전화부터 가게 했더니 삼성동까지 배달 안 가는데요 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한 덮밥집에서 스팸 덮밥을 주문한 분은 이건 스팸이 아니라며 왜 거짓으로 파냐는 리뷰를 남기는데 사장님은 살다 이런 댓글은 처음 받아본다며 포터든 다마스든 다 봉고라고 부르지 않냐며 스팸류의 통조림은 다 스팸으로 부르는데 스팸은 너무 짜서 런천 미트로 만들었다는 해명을 합니다. 다시 고객이 다마스를 봉고차 라고 불러도 그로 인해 득을 보는 게 없으니 거짓말쟁이가 아니지만 사장님은 스팸이라고 하여 득을 보고 있으니 정확하게 표기하라며 맞섰고 사장님은 스팸 대신 런천 미트 써봤자 원가 차이 1,000원 정도 밖에 안 난다며 법적으로도 스팸 브랜드 명까지 적으라고 나와 있다면 적겠지만 어떻게 그런 걸 다 정리하며 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엔 스팸 덮밥 옆에 괄호치고 런천 미트라고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가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1인분 주문 받아놓고 2인분 준 곱창집입니다. 올해 1월 네이트판에는 곱창집에서 개수작을 당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4명이서 동생 생일 축하 겸해서 강남의 소곱창집에 갔다고 하는데요. 86,000원짜리 생모듬 4인분을 시켜 먹다가 살짝 모자라서 29,000원짜리 양김머리 1인분을 추가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는 주방에 있는 삼촌이 손이 좀 커서 고기를 많이 담는 경향이 있다며 드시겠냐고 했다는데요.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많이 주는 건 줄 알고 감사하다고 하고 먹었는데 나가려고 계산해보니 양김머리가 2인분 가격인 58,000원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직원은 고기가 많다고 자기가 말하지 않았냐며 2인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했다는데요. 사장이 밖에 있어서 통화를 하였는데 30분 거리에 있다고 하여 오라고 한 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친구가 일단 계산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안 오길래 다시 가게에 들어가서 왜 사장이 안 오냐고 물어보니 직원은 이미 계산을 해서 다 끝난 줄 알고 사장 보고 오지 말라고 하였고 사장은 더 멀리 가버렸다고 했다고 하네요. 결국 함께 온 일행들한테 미안해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나며 내일 전화 달라고 했지만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였고 어딘지 공유 좀 해달라며 똥은 다 같이 피하자는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에도 해당 사연이 올라오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곱창집이 유명해집니다. 그러자 해당 곱창집 사장은 자필 해명문이라는 것을 뉴스1을 통해 남겼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비양심적으로 살지 않았고 가게 사원도 다 같이 먹고 살자라며 매출에 따라 직원들 보너스를 매일 10,000원에서 60,000원씩 지급한다고 하더니 원재료비가 올라도 곱창 가격을 양심적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사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불판에 올리기 전에 직원이 양이 2인분인데 반만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여 손님이 다 주세요 라고 해서 2인분을 다 올렸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연락처를 알려줬고 다음날 12시에 전화하라고 했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얼마 후에 반박글을 남기는데요. 사장님의 자필 해명글을 보니 분노보다는 측은지심이 들 지경이라며 글을 이어갔는데 남자분이 고기를 서빙하면서 주방 삼촌이 손이 커 고기를 많이 담았는데 더 드시겠냐고 할 때도 양이 많다고만 했지 단 한 번도 2인분이라는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빙하신 분은 담아온 고기를 3분의 2 정도만 불판에 담아주고 남은 건 회수해 갔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서비스로 주기엔
너무 많아 적당히 남기고 줬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본인 연락처도 자필로 남기며 다음날 오후에 연락 바란다고 전달했지만 연락도 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장님은 해명조차 거짓말로 해버린 것이 되는데요. 고깃집에서 인센티브를 줬다는 건 그만큼 직원이 많이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크로플 특허 빵집입니다. 작년 2월 네이트판에는 대형 크로플 회사 갑질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크로플은 크로아상과 와플의 합성으로 크로아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구워서 나오는 빵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요. 2017년 아일랜드의 르프띠 파리쟁이라는 곳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우플글렛이라는 곳이 크로플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판매한 것이 크로플의 시초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작은 카페 등 많은 곳에서 크로플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대형 빵집에서 크로플 케이크라고 하여 크로플을 층층이 쌓고 크림과 딸기 장식을 올린 케이크를 2021년 11월 말에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글쓴이에게 연락이 와서는 이런 크로플 케이크가 본인들의 독점적 디자인으로 디자인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타업체가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할 경우 법적 소송을 할 거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플을 쌓고 크림과 딸기를 넣은 디자인은 몇 년 전부터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만들어 왔던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는 앞으로 크로플을 케이크처럼 쌓아서 올리지도 말고 위에 딸기 장식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출원 번호 통지서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건 신청만 했다는 거지 특허 등록 완료되었다는 뜻이 아니기도 했는데요. 크로플도 본인들이 만든 메뉴가 아니고 크로플 케이크가 이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디자인도 아니라며 내로남불 아니냐는 글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였고 특허든 디자인이든 등록하기 매우 어렵다며 출원번호 하나 받아놓고 괜히 협박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는 댓글 등이 달립니다. 심지어 해당 빵집에서 출시하기 훨씬 전인 21년 1월부터 딴 데서 팔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해당 박스는 쿠키 케이크로 유명한 다른 카페 따라한 거 아니냐며 본인도 여기저기서 참고한 것 같다는 글들도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김치 라이스 버거나 튀김 소보로빵처럼 특허를 획득한 레시피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특허까지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독특한 고유의 레시피여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당 빵집은 발효하여 직접 만든다는 표현을 쓰고 냉동 상품을 단독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삼양사라는 곳에 크루아상 생지를 받아서 구워 팔고 있었으며 해당 생지는 가공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해당 빵집은 바로 인스타에 지금의 소문은 오해라며 해명문을 올리는데요. 변리사의 법적 검토 결과 크로플 케이크의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게 되었고 디자인 출원 이후 법적 분쟁이 되기 전에 미리 디자인 조정을 부탁드린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크루아상 생지는 삼양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생지가 아니라 해당 빵집 전용 상품으로 의뢰하여 제작되었고 다른 곳에서 판매하지 않는 유일한 생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씁니다. 하지만 해당 생지의 품목 번호로 똑같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삼양사 생지가 발견됩니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도 하는데요. 로톡 뉴스에서 직접 삼양사에 물어보니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빵집에 물어보라고 하였고 빵집은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해당 빵집이 크로플 케이크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없고 많은 빵집들이 크로플 케이크를 당당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괜히 이상한 갑질하려다가 빵집 이미지만 망친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반대라면 반대인 사례도 있는데요. 2022년 4월 파리바게트에선 파바데이라며 삼김 모양, 오므라이스 모양, 계란 후라이 모양의 빵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후라이 케이크라는 신메뉴를
메뉴를 내놨었는데 우유 생크림 케이크 위에 망고 젤리를 올려 계란 후라이처럼 보이는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시엠플의 꼬모도밍고라는 빵집에선 계란 후라이를 그대로 닮은 후라이 치즈 케이크는 본인들이 2019년부터 판매 중인 메뉴라며 우리가 원조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미 GS25에서도 계란 후라이 케이크를 출시한 적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런 계란 디자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표절은 아니지 않냐며 우연의 일치 아니냐는 글들을 올리자 시엠플의 꼬모도 민고는 양복 입고 여럿이서 오셔서 그 기업 법카로 결제하시고 먹으면서 핸드폰에 메모도 하고 나갈 때는 막내 직원이 카운터에 오더니 치즈는 직접 만드냐 어떤 치즈냐 꼬치꼬치 물어보길래 법인카드에 기업명 다 봤는데 레시피를 물어보시면 찜찜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말끝 흐리면서 간 후에 이런 메뉴가 나왔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글을 남깁니다. 한국경제에서 파바의 취재를 가자 파바에선 본사 직원만 2,000명이 넘는다며 직원들이 시장 조사차 해당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긁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해당 시장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었으며 비밀을 빼내려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작년엔 샤인머스켓 케이크를 빠바에서 출시했었는데 족공드라고 하는 유명 베이킹 유튜버가 만든 애플민트 생크림 케이크와 디자인이 너무 비슷했었는데요. 족공드가 직접 SPC에 연락했는데 해외 사진을 보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고 그 해외 사진의 출처가 족공드 케이크였다고 하네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장사하고 계실 텐데요. 정직하게만 장사해도 어느 정도는 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